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지난달 3월에 법인 결산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영상을 한 편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편집팀에게 쇼츠로 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쇼츠 영상이 아마도 4편, 5편 벌써 올라왔을 겁니다. 쇼츠 영상도 한 번씩 보시면은 유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많은 호응을 해주셨던 영상들에서 댓글을 추려서 이 댓글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댓글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이런 순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댓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촉초그리라는 분의 댓글인데요. 이분은 지방에 살고 있는 1주택자시라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지역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 규제지역 정도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2018, 19, 20, 21년까지 오면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투기지역은 1년, 조정지역은 2년,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6개월로 전부 단축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신축 아파트 대출은 중도금 대출이 있고, 잔금 대출이 있습니다. 잔금 대출은 잔금 대출을 할 때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잔금 대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알아보면은 빅3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주담대를 신청할 때는 이 주택 가격이 상관없습니다. 주택 가격하고 상관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고, 그리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묶어서 실거주 요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 실거주 요건 카운트는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출에서는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이 있는데, 이때는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하죠. 그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담대 강화 요건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까지 납부하신 분들은 기존에 6개월로 되기 전에 투기지역은 1년, 조정지역은 2년, 이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NERD, 너드님의 궁금증입니다. 이분은 지방 비규제지역에 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이분들이 지방을 떠나서 이제 수도권으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이제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서 새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대출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 1주택자로 그냥 가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은 1주택을 처분하시고 무주택을 만들어서 대출하는 것이 유리할까? 어느 길로 갈까요? 하고 방향을 물어보셨습니다. 너드님께서는 이 저가거래, 30% 저가거래를 활용하셔서 가족 내부에서 처분을 하실 건지, 그래서 계속 보유하실 건지, 또는 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완전히 외부로 매각을 하셔서 유동화 하실 것인지는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미영 김님의 궁금증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기존 주담대 2억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주담대 2억을 전세금을 받아서 완전히 상환해버리고 비규제지역에서 주담대
최대 70%까지 받아서 주택을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주담대가 LTV 범위는 70%까지, 최대 7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은 이 70%를 다 대출로 주담대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기 전에 먼저 LTV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LTV는 담보가치 주택의 감정가격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대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부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가 되는 소액 임차보증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있는데, 이 담보대출보다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될 때 이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먼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채권이 후순위로 밀려서 채권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TV를 70% 최대 한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올려드리는 산식을 한번 보시면은 이 담보가치 감정가격분의 분자가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 소액 임차보증금,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을 빼고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요건으로 차주 대출을 하시는 분의 상환 능력, 즉 소득 능력, 경제적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이 실행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저희 싹풀TV에서 쇼츠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핵심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주택의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 점유죠. 점유와 전입신고가 되겠습니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조건은 경매나 체납 처분 시에만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이 바뀔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